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3포 세대라고 하죠. 세 가지의 꿈을 포기한 20대들, 그 20대들의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을 생각한다면 그때는 저는 부동산에 대한 붙자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연애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냥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내 직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지 전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제 친구 하나가 청약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가입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가입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만 원만 넣으면 되니까 한 달에 10만 원만 매달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청약을 가입을 시켜줘서 꾸준히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6년이었나? 6년 하반기였나? 6년도였죠. 6년 하반기에 판교가 또 이제 분양이 나왔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성남에 30% 거주자 우선 그 청약 그 조건이 돼가지고 그땐 성남 사람들이 그렇게 판교로 많이 분양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점이 아주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3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현재 뭐 한 17억 정도 하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저렴한 금액의 아파트를 받아서 큰 재테크에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빨리 시작하라는 거죠. 빨리 20살 되자마자 대표님, 이게 청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결혼도 많이 하고 40대 중반에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아파트가 부족할 때는 청약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후에 뭐 아파트가 잠깐 남는 시기,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를 약간 꺼려하는 시기,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흐름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 좋은 시기가 있어요. 그런 안 좋은 시기에는 내가 가점이 높지 않더라도 저렴한 아파트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오니까 일단 무조건 청약을 넣으시고, 20대 초반에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무조건 일단 청약통장 만들어주세요. 쓰든 안 쓰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장기로 넣어놓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약으로 일단 재테크 하시고, 저 20대 후반이 됐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몇 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자, 이분이 예를 들어서 2015년에 15년에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내가 직접 솔직히 젊지만 갖고 싶은 건 역시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를 살려고 했더니 2015년도에 아파트가 뭐 한 6억 정도를 해요.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좀 저렴한 건 4억 정도. 그러니까 돈이 너무 모자라죠, 대출. 그래서 이분은 그냥 조금 더 모으자라고 해서 3천만 원을 열심히 모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4년 후에 2019년도에 3천만 원이 뭐 1억 5천이 됐어요. 이제 대출 받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봤더니 뭐 4억짜리 아파트는 현재 뭐 7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6억짜리 아파트는 9억이 돼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지역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딱 봤더니 3억이 모자란 거예요. 내가 열심히 1억 7천을 모았는데 가격은 3억이 더 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즉, 저는 20대 후반분들 3천만 원 모았잖아요. 저는 바로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2015년도에 만약에 아파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용산의 빌라라고 한다면, 제가 용산을 많이 투자시켜 주다 보니까 용산 전문가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용산을 투자한다면 그 당시에 빌라 하나가 2억 한 3천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2억 정도 했고요. 그럼 갭 투자죠. 3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빌라가 지금 현재 시세가 최소 4억 5천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2억 2천 정도로 벌었죠. 3천 투자를 해서. 뭐 이게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천만 원 투자도 할 수가 있고, 대표님, 그럼 제가 20대 후반이 2015년이 아니고 만약에 2018년도였으면 어땠을까요? 이때는 용산이 많이 오르고 있는 축이니까. 왜냐면 3억 5천, 4억 가기 중간쯤이었으니까 용산을 저렴한 돈으로 투자 못했어요. 3천, 4천으로. 그럼 이때는 저희가 좀 투자를 시켜드렸던 동네가 뭐 여러 좋은 동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 뭐 녹번이라든지 뭐 불광동 쪽을 이제 투자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지역은 역시 투자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면 가능했어요. 왜냐면 이때도 빌라 매매가가 한 1억 1천 정도면 가능했거든요. 이런 지역이 기본적으로 3억 정도 시세는 하고
녹번 같은 경우는 뭐 개발을 한다는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3억 한 6천 정도를 3억 6천 정도가 시세로 잡히고 있습니다. 즉 2018년도 3년이 지나서 용산이 아닌 지역을 생각하는 또 투자처가 나오는 거죠. 대표님 그러면 제가 2021년에 20대 후반인 거고 이제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의 웬만한 지역 다 뛰었으니까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경기도를 보세요. 경기도에 GTX 호재가 있는 지역들 보면 아파트를 많이 뛰었어요. 근데 아파트는 뛰었는데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개발되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개발되는 빌라는 상승하지 않았어요. 이런 지역은 역시 3천만 원이면 투자 가능하니까 이런 지역도 단기 투기 아닙니다. 한 5년 6년 정도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뭐 지금 개발의 개자 얘기만 나와도 아마 지금 그 GTX 주변의 빌라들 아파트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따라 뛰는 그런 현상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 그래도 서울에 가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나중에 혼자로서라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오피스텔을 가세요. 일단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오피스텔 투자 가치 없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은 안 뛰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안 뛰어요. 뭐 가치가 뛰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은 상승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가장 좋은 게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요. 일단 전세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6년 정도 전에 7년 정도 전에 서울역에 오피스텔, 그러니까 서울대 입구역의 오피스텔, 서울대 입구입니다. 여기는 봉천동이죠, 봉천동. 봉천동의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높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싸요. 8천만 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가가 7천이에요. 그럼 내 돈 1천만 원이면 가능하죠.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1천만 원 그냥 투자를 해놨어. 그랬더니 다른 오피스텔 대비 봉천동이다 보니까 좀 덜 뛰었어요. 덜 뛴 게 1억 3천이에요. 1억 3천. 덜 뛰어서. 그러면 내가 8천에 사는데 이게 5천이 뛰었어요. 그러나 내 투자 금액 1천만 원은요. 2년 만에 전세가 2천이 뛰면서 오히려 회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1천만 원이라는 돈을 2년 동안 투자를 하니까 5천이라는 돈을 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그냥 서울대 입구 쪽 봉천동보다는 투자 가치가 높은데 뭐 강남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3천만 원 정도 투자 가능했지만 지금은 8천에서 한 1억 정도가 투자가 들어가 그만큼 좀 올랐죠. 용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1억 정도가 투자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다른 상품 대비 되게 저렴한 편이고 투자 금액이 좀 저렴하게 들어가는 오피스텔을 만약 강남 용산 쪽으로 찾아서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개발이 안 되더라도 뛸 거고 주변이 좋아지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뛸 거고 그래서 원하는 수익을 오피스텔도 내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으로 접근하신다면 오피스텔 또 나중에 대출도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은 대출이 안 되지만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가 된다면 내가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근데 이거로 나중에 안 사고 4년 5년 후에 사서 대출받아 들어가려고 하면 오피스텔도 1억 이상 뛰어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 따지시지 말고 오른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거를 찾아서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30대 중반이 됐어요. 중반이 돼서 투자는 못했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2억을 벌었어요. 2억을 열심히 모아서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해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봤더니 아파트 매매가가 이제 7억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내가 5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5억을 받아서 이걸 대출하려고 했더니 이자가 뭐 원금 떠나서 이자만 100만 원이 넘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모아서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2억 열심히 일을 해서 5년 후에 내 돈이 4억이 됐어요. 집을 살려고 갔더니 집값이 11억으로 뛴 거예요. 즉 내가 2억을 버는 동안에 4억이라는 돈이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6억을 벌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만 쫓아가서는 절대 부동산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 나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100만 원 이자를 나중에 뭐 이자가 금리가 더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100만 원 이자를 내가 5년 동안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200이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 이자를 냈을 때 이 돈이 1억만 뛰면 4천 이자잖아요. 6천만 원 적금을 부었어요. 근데 4천만 원 이자가 붙었어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7억짜리가 8억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7억짜리가 8억만 된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7억짜리가 5년 후에도 7억이에요. 그럼 이게 이자 그렇게 죽으라고 냈는데 내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열심히 적금 이자를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벌었다고 하면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래서 8년이 되면은 그때는 얘가 7억이 아닌 바로 12억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뜰 타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내가 팔기 전에 뛰면 되니까. 왜 미리 뛰면 괜히 보이스만 올라가요. 팔기 전에만 뛰니까 굳이 그걸 초조해하지 마시고 5년 있다가 안 뛰면 또 5년 더 기다리세요. 그래도 그러면은 내가 푼 이자의 적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대 중반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만 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편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못하면 강남이나 서울의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해요. 포기. 무슨 맨날 포기만 해요. 내가 무슨 배추도 아니고 맨날 포기만 생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강남 아파트가 너무 많이 뛰어서 포기하고. 그래서 이 강남을 들어가고 싶다, 서울을 들어가겠다 하신 분들은 자, 강남 아파트가 너무 많이 뛰어서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강남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건축 또는 뭐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을 또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강남처럼 될 지역을 또 골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강남처럼 될 지역에 재개발을 봤더니 이것도 역시 한 12억이라는 돈을 줘야지 빌라 하나 살 수가 있어요. 매매가를. 그러면 이때는 재개발, 강남처럼 될 지역이 재개발이 아닌 강남처럼 될 지역에 또 재개발이 될 지역을 찾아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재개발이 만약에 뭐 5년이든 10년이든 되면은 얘는 바로 5억짜리가 내가 5억 주고 산 게 바로 12억이 되는 거고, 안 돼도 언젠가 재개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최소 7억까지는 뛰니까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 이게 나중에 국채 금리 뛰고 요즘에 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어요. 리스크 없이 100% 한다 그러면 재테크 포기하세요. 약간의 리스크는 안으셔야 돼요. 근데 그 리스크도 기다리면 항상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25년을 해보니까 리스크가 떴을 때 죽을 것 같지만 그걸 3년, 5년만 기다리면 다시 회복을 하더라고요. 또 그 이상도 그동안 안 뛰었던 게 또 몰아서 뛰고. 그러니까 제 직업은 여러분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만 할 테니까 꿈은 여러분들이 꾸세요. 자, 그 꿈을 현실에서 꾸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이 사이트 구독을 눌러주셔서 구독이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보세요. 보시고 또 제가 오늘 5인 집합이 없어지면 또 세미나 하니까 또 와서 대면 세미나 또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리스크를 하나씩 걷어지다 보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포기를 해서 재테크에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자,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